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내용을 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웹서버 구축하기, 그다음에 간단하게 웹페이지도 만들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스크립트 간단하게 맛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4장, 25장, 26장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웹서버 구축하기입니다. 자, 서버를 구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IT 쪽에서 보게 되면 통칭 서비스 요청자라고 부르고요. 자, 서버는 서비스 제공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PC를 클라이언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우리가 사용하는 PC보다 성능이 좀 좋은 하드웨어를 우리가 서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개념을 이런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는 IT가 아닌 일반적인 용어로 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식당에 들어가게 됐을 때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즉 요청이 되겠죠. 그러면 주문한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하시게 되면 각각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한 이 서비스 요청에 대해서 서비스 응답,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이언트 서버, 줄여서 CS라고 합니다. CS 형용에서는 항상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서버가 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트래픽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웹서버 구축하기가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웹 클라이언트가 있고 웹 서버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웹 클라이언트에서 이 웹 서버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크롬, i, 인터넷 익스플로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 웹 브라우저를 하고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서 주소, 예를 들면 네이버.com, www.naver.com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 웹브라우저에, 즉 크롬에 네이버의 홈페이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즉 웹페이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PC에서 웹브라우저 하나 실행하고 네이버.com 또는 www.com이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이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비스 요청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요청 메시지가 웹서버 쪽으로 전달이 되어지고요. 웹서버는 해당 웹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확인해서 웹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이 웹브라우저에서 화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자, 웹브라우저는 대표적으로 크롬, i, 기타 등등들이 있고요. 웹서버는 우리가 이따가 배울 아파치라든지 IS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치는 프리웨어고요. IS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웹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 웹 서버를 설치하는 단계부터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아파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해야 됩니다. 자, 외부 저장소죠. 우리는 외부 저장소에 있는 아파치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유미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 아파치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이 패키지명이 httpd입니다. 그래서 u-y install httpd라고 입력하게 되면 아파치 패키지가 즉 웹서버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이 다운되고 난 후 그 다음에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httpd.comp라는 아파치 설정파일이 있습니다. 이 설정파일 위치가 etc 아래에 httpd 아래에 comp 디렉토리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개를 차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httpd.comp 파일을 수정하더라. 어떤 내용 수정할지는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정이 끝났으면은 아파치를 실행합니다. 다른 말로 웹 서비스 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리눅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실행할 때 명령어가 서비스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명칭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하겠다, 스타트. 자, 아파치 패키지 명도 HTTPD이고 아파치 서비스 명도 HTTPD입니다. 자, 그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이 명령어 서비스 HTTPD 스타트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은 아파치가 실행이 됩니다. 즉, 어떤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신한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방화벽 설정이라 하고요. 이걸 이제 다른 보안 파트 쪽에서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포트 오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화벽 설정 포트 오픈입니다. 자, 포트 오픈을 하기 위해서 iptables라는 서비스,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iptables라는 커맨드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이 iptables는 방화벽 개념이기 때문에 차후 다른 과정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길게 쓰여져 있는 이 내용들을 넣어 주셔야지 포트 오픈이 됩니다. 자, 지금은 간단하게 각 단계를 살펴볼 거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치 설치입니다. 1단계. 자,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파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현재 로그인 계정인 센터위스 일반 계정입니다. 수 대시 명령어를 사용해서 루트 계정으로 먼저 변환합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일반 사용자가 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는 누구만 가능하다 하면 바로 루트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루트 계정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u-y install httpd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되면서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설치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론 이 설치 과정을 다 보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 지줄에 completed라는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명령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어입니다. rpm-qa pipe grep httpd. 자, 설치된 패키지 확인할 때 rpm-qa인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설정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httpd 2.2.15-69. 기타 등등. 자, 요런 내용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파일 수정입니다. httpd.conv 파일 수정입니다. 자, 요 그림은 웹 편집기에서 내용을 확인한 걸 발췌해 온 겁니다. 자, 292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402번째 줄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에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자, 도큐먼트 루트라고 해서 /www/stml 이란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 디렉토리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웹페이지 홈 디렉토리입니다. 웹페이지 홈 디렉토리. 이 홈 디렉토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웹페이지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저장 공간. 요걸 좀 이따가 테스트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렉토리 인덱스라고 해서 index.html, index.html.bar 이제 두 개의 파일 명칭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웹사이트의 초기 페이지 문서로 어떤 파일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초기 페이지 이름이 index.html입니다. 자, 이 index.html라는 파일이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서 그 파일을 어디에 위치시키냐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www/stml이라는 이 디렉토리에 이러한 명칭을 가지는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자, 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웹서버가 웹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 쪽으로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서비스 요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당 웹서버에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초기 페이지가 나오죠. 처음 접속한 페이지. 그 페이지를 요청하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페이지 이름이 index.html입니다.
자, 그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index.html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초기 페이지 파일 이름을 index.html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하겠다. 뭐 index.asp 이런 식으로 확장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시면 그 지정된 파일이 저 웹페이지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구축한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지정된 페이지가 제일 먼저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또 이 두 가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건 없습니다. 발 수정은 없고요. 하기만 일단 해주시면 돼요. 자, 뭐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이 웹페이지 홈 디렉토리 위치를 기본적으로 즉 디폴트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위치를 여러분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http.com 파일에 있는 이 내용을 수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index.html 안 할래. 초기 웹페이지 이름을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변경하셨으면 이제 수정을 했으니까 저장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실행해야 됩니다. 자, 실행 커맨드가 서비스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네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아파치의 서비스 명은 HTTPD입니다. HTTPD.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 start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stop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키겠다. restart 해당 서비스를 재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stop or restar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를 실행을 해야 되니까 서비스 httpd start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어 서비스 httpd start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두 줄 나오고요. OK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행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OK가 아닌 뭐 페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비스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보통 서비스가 잘못됐다는 것은 리눅스에서는 httpd.conf 같이 conf로 끝나는 파일, 항변 설정 파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설정 파일에 오타가 나거나 잘못된 입력이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예, 그럴 때 보통 페일이라는 빨간색 글자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거 외에 이 특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작되어 있는지, 즉 운영 중인지 아니면 스타트되어 있는지. 자, 그럴 때 서비스 명령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명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이 스테이터스가 바로 상태입니다. 자, 보니까 httpd 프로세스 id로 142072이고 러닝 현재 실행 중이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화벽 설정입니다. 이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CentOS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방화벽 기본 정책이 있는데요. 정책이 지금 다 허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리눅스에서 어떤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 단계로 포트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포트. 그 다음에 포트를 주시려면 해당 서비스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 웹 서비스는 프로토콜로 HTTP를 사용하고요. 포트 번호로 80번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정성 계층 프로토콜 TC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방화벽과 관련된 내용은 차후 다른 과정에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까지 다 열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클라이언트 PC에서 하시면 돼요. 그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바로 이런 PC 윈도우 10입니다. 윈도우 10. 윈도우 10에서 웹브라우저 하나 실행하시고요. 이 주소 창에 리눅스 서버 IP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리눅스 서버 IP 주소 확인 IF 컴피그죠. IF 컴피그 입력해서 확인하시고 윈도우 10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리눅스 서버 IP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현재 초기 웹페이지를 우리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치라는 요 초기 페이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가 있습니다. 웹페이지라 부릅니다. 자, 그 언어가 바로 HTML입니다. HTML. 자, 한번 볼게요. 이 HTML은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약자입니다. 자,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는 사실은 HTML 말고요. 다른 언어도 있습니다. 뭐 자바스크립트도 있고요. SP, JSP, PHP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HTML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 불러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 자, 그러면 간단한 HTML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작다, 크다 기호 안에 어떤 스트링이 들어가 있죠. 이걸 한 세트로 봤을 때 태그라고 부르고요. 얘는 HTML 태그라고 부릅니다. 얘는 헤더 태그라고 부릅니다. 얘는 타이틀 태그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태그가 있을 때 그 태그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끝은 이렇게 슬래시 표시를 합니다. 그 타이틀 태그가 끝났다. 그 다음에 헤더 태그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통 이제 이 타이틀은 요 HTML 구조에서 봤을 때 타이틀 태그는 문서 제목을 표시합니다. 문서 제목. 자, 그 다음에 body 태그 열고요. body 태그 닫고요. HTML 태그 열고요. HTML 태그가 닫습니다. 자, 이 body에 바로 웹페이지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제가 적었냐면 2020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스트링을 하나 적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 파일을 요게 보시게 되면 test.html로 만듭니다. 자, test.html 만듭니다. 요 HTML 실습은 리눅스에서 실습하시면 됩니다. 리눅스에서 현재 실습 가정이라고 나온 이 부분은 리눅스에서 실습하는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의 편집기나 혹은 gedit와 같은 편집기 사용해서 이 내용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신 후에 파일명을 무엇으로 하느냐, test.html로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파일을 test.html 파일을 웹 브라우저 통해서 읽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오느냐, 셀프 프롬프트에서요 바로 파이어폭스 입력하시고 뒤에 파일명을 적으시게 되면 파이어폭스가 실행이 되면서 이 test.html 파일 읽어와서 화면에 채워집니다. 이렇게 아래 그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 타이틀 있었죠? 요 부분이 타이틀입니다. 요 부분이 타이틀입니다. 문서 타이틀.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이 얘입니다. 바디 부분. 자, 이게 HTML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태그들은 이 태그들 폰트 모체를 크기를 하든가, 그렇지 한고 문단 단위로 나올 수 있는지, 또는 엔터키 역할하는 BR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학습 필요는 없고 요 기본 구조만 아시게 되면 차후 다른 챕터에서 공부하는 셀 스크립트와 관련된 이런 코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셀 스크립트 간단하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선의 학습 예습부터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셀 스크립트 코드가 당연히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자, cat 명령어를 사용해서 test라는 파일로 우리가 표준 입력으로부터 내용을 입력해서 test라는 파일로 저장하겠다는 거죠. cat 출력 리다이렉션 테스트. 자, 그 다음에 샵 느낌표입니다. 자, 반드시 셀 스크립트에서 이 첫 번째 줄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배시 스크립트다. 배시에서 저는 스크립트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샵만 있죠. 얘는 주석입니다. 주석. 테스트란 주석을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이 테스트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이 테스트라는 스크립트에 어떤 내용이냐, 에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에코 명령어는 쌍따옴표 안에 있는 이 스트링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트링 1, 테스트 스트링 2, 테스트 스트링 3. 자, 따라서 이 테스트라는 파일에는 3개의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셀 스크립트로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3개의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라는 파일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무슨 작업이냐면요, 바로 이 파일에 실행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chmod 755라고 해서 이 7이 이제 rwx라고 해서 x 권한이 주어진 거죠. 어떤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x 권한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행 권한을 주는 겁니다. 파일 소유자에 대해서. 자, 그런 다음에 ./test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이 테스트 파일을 실행합니다. 테스트 스트링 1, 테스트 스트링 2, 테스트 스트링 3 에코 명령어에서 이렇게 실행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에코 명령을 가지고요,
좀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좀 전에 테스트 파일에 요 에코 명령 이렇게 세 줄 더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에코 명령 하나만 씁니다.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이 시작과 끝에 있습니다. 테스트 스트링 1, 테스트 스트링 2, 테스트 스트링 3, 그 세 줄 있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두 번째 줄에 에코하고 쌍따옴표가 사라졌고요. 세 번째 에코가 사라졌고 그다음 첫 번째 쌍따옴표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 파일 내용을 이렇게 변경합니다. 변경 후에 실행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이 우리가 교재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 가지고 미리 한번 예습 겸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re document 또는 here 문서라고 합니다. 자, 이 here document는 if 출력 리다이션의 추가 형식적인 형태고 텍스트 본문을 스크립트에 인서트 할 때 또는 그리고 명령의 표시 입력으로 보낼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다른 챕터에서 공부하는 부분에서 here document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자, 요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입력 내용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입력 내용들을. 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here document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명령은 오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보시면 입력 리다이렉션 기호죠. 반드시 두 개 와야 됩니다. here document 사용은 반드시 두 개 와야 됩니다. 자, 토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토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 here document의 시작과 끝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라는 것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이런 형식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살펴보고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맨드 부분에 명령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요 예제는 볼게요. 좀 전에 이제 테스트 파일에 요런 내용 있었죠. 에코하고 쌍따옴표 열고 테스트 스트링 1, 테스트 스트링 2, 테스트 스트링 3 쌍따옴표 닫고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변경합니다. 자, 캐시죠. 자, 캐시고 얘는 입력 리다이렉션입니다. 캐시 지금 입력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표시 입력인데 자, 그래서 이 EOF 언더바 EOF 언더바 얘는 토큰입니다. 토큰. 자, 이 토큰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here document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자를 사용함으로 해서 마지막에 줄에 있는 부분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here document, here 문서의 시작과 끝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캐시 표시 입력으로부터 내용 입력받죠? 그 내용을 밑에 요 내용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테스트 스트링 1이 캡 명령으로 입력받고요. 테스트 스트링 2가 테스트 스트링 3가 캡 명령 통해서 입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한 후에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내용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복잡하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지시면 좀 심플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쌍따옴표 써야 되고 얘는 쌍따옴표 없죠. 그래서 익숙해지시면은요 얘가 좀 더 편하게 보실 겁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셀 스크립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스크립트 명령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명령어들. 아까 전에 간단한 에코 명령 봤었죠. ls 명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 가능한 모든 명령어, 리눅스 명령어 다 셀 스크립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셀은 셀 스크립트 명령어들이 있는 파일을 읽습니다. 그래서 마치 커맨드 라인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한 것처럼 수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명령어들을 파일에 담아서 파일로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주는 게 셀 스크립트다. 배시가 그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맛보기 했을 때도 이와 같이 하셨을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 편집기 사용해서 스크립트를 만드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실행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편집기이기 때문에 문서 파일입니다. 파일은 기본적으로 실행 권한이 없어요. 리눅스에서는 반드시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저장하기인데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아까 전에 테스트 파일 실행했을 때 ./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셀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시킨 거죠. 그렇지 않고 저 ./를 입력하지 않고 우리가 셀 스크립트를 당긴 파일을 실행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 리눅스에 어떤 게 있냐면 $패스는 항행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cho $패스를 입력하게 되면 디렉토리가 쭉 나열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렉토리의 목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 ls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셀은요 이 패스 항행 변수에 있는 요 디렉토리들을 검색하게 됩니다. 검색을 해서 ls 명령 찾아내기 찾아서 ls 명령을 수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사용자 홈 디렉토리는 패스 항행 변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요 부분은 제가 이미 경로를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 부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내용이 없을 거예요. 슬래시 홈, 슬래시 센터 OS, 슬래시 빈. 요 부분은 차후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요 내용을 우리가 직접 실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볼게요. 자, 셀은 교노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 가능한 파일들이 존재하는 특정 디렉토리를 자동으로 검색한다. 이 특정 디렉토리가 어디 있는 $패스 통해서 나오는 이 디렉토리를 우리가 특정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현재 이런 환경에서는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 없으니까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차후 다른 실습에서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추가 안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스크립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샵은 주소기라고 그랬죠. hello_world.sh 실제 프로그램을 할 때도 다른 프로그램 언어도 마찬가지 주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코드의 목적을 많이 두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실습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을 적었습니다. 해당 셀 스크립트 파일명으로 hello_world.sh다. 자, 셀 스크립트 파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sh를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느낌표. 자, 이 달러 느낌표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영어로 부르면 저 달러 느낌표를 이렇게 부릅니다. 호칭이.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석이 나왔네요. This is our post script다. 자, 에코 화면에 출력합니다. Hello world 느낌표. 자, 스크립트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파일로 적용시킵니다. 자, 7.5죠. 파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보시면 요 파일이고요. 요 파일 내용 적고, 자, 이 내용은 딴 게 아니고요. V 편집기를 실행을 해서 이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EX 명령으로 write 하면서 파일명을 명시한 겁니다. gedit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 생성했다면 ls-l 명령 통해서 퍼미션 정보를 확인해 보면 액세스 권한이 어느 것을 볼 수 있고요. chmod 명령을 사용해서 퍼미션을 변경합니다. 즉 실행 권한을 부여하죠. 자, 그런 다음 ls-l 해서 해당 파일의 퍼미션을 확인해 보면 실행 권한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실행 스크립트 파일 저장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실행했을 때 이렇게 실행했습니다. ./hello_world.sh 즉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이 파일을 실행해라. 그러니까 화면 출력됐죠. 자, 근데 ./ 뺐습니다. hello_world.sh 자, 이렇게 입력하니까 bash hello_world.sh 이 커맨드가 발견되지 않더라. 어디에서요? 여기서는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자, 요 부분도 원래는 없습니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요. 예. 뒷부분 여기 설명은 바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스크립트 만들 때마다 ./ 하기 좀 귀찮더라. 자, 그러시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자, 요 스크립트는요, 우리가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있는 .bashrc입니다. .bashrc. 그 bashrc 파일을 오픈해서 export pass equal 사용자 홈 디렉토리 /bin. 자, 우리 현재 센터의 사용자에서 확인되면 센터의 사용자에서 빈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그 빈 디렉토리를 우리가 패스 한개 변수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패스 한개 변수가 뒤에 오고요. 그 다음에 패스 변수에 틸드 슬래시 빈 이렇게 해서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있는 빈 디렉토리를 우리가 한개 변수 패스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경로를 하나 추가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source.bashrc를 입력해서 추가한 내용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저 입력된 내용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바로 source.bashrc라고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make 디렉토리 bin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move hello underbar world.sh 만약에 이 파일이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있다면은 좀 전에 만든 빈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에 hello underbar world.sh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바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패스 한개 변수에 이 빈 디렉토리 센터에서 홈 사용자 아래에 홈산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빈 디렉토리를 패스 한개 변수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명령어가 수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저장하기 위한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스템상의 모든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경우에 저장 위치는 /user/local/bin입니다. 자, 시스템 관리 지원 스크립트는 /user local/sbin입니다. 그래서 s가 붙으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스크립트든 컴파일된 프로그램이든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유저 빈 디렉토리가 아닌 유저 로컬 디렉토리 반드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디렉토리들은 리눅스 파일 시스템 계층 표준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리눅스 배포자가 제공하고 관련 파일만 저장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시작하기. 지금부터 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한 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HTML이 있습니다. HTML 문서인데요. 셀 스크립트를 가지고 우리가 HTML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셀 스크립트. 자, 이러한 정보가 담긴 파일이 sys_info_page입니다. 자, 편집 통해서 이 내용을 담은 파일 명칭은 sys_info_page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시 요거 명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성은 실행이 안 되는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한 위치에 원하신 대로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샵 program to output the system information page 정보 페이지입니다. 자, 어떤 시스템의 정보 페이지, 어떤 내용을 출력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echo 해서 stm 태그 붙고요. echo에서 헤드 태그 붙이고요. echo에서 타이틀 태그 붙이고 닫고요. echo에서 헤드 닫고요. echo에서 body, echo에서 페이지 body, echo에서 그다음에 body 태그 닫고 echo에서 html 태그 닫습니다. 자, 현재 이 EHS는 HTML 태그를 대문자로 했는데 소문자에도 상관없습니다. 소문자에도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파일을 요 내용 다음 파일을 sys_info_page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웹 편집기나 git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sys_info_page는 echo 셀 스크립트입니다. 셀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바로 퍼미션을 755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755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경한 후에 sys_info_page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화면에 이렇게 부러지죠. 내용이.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sys_info_page 화면에 뿌려지는데 그 스탠다드 아웃 편집 출력이죠. 출력 재지정했습니다. output redirection 했습니다. 파일로 했죠. 그래서 sys_info_page.html로
그래서 이 결과를 담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즉 HTML 문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이어폭스 sys info page.html 하게 되면 파이어폭스가 실행이 되면서 이 HTML 페이지를 읽어서 이렇게 이런 내용 담긴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파이어폭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보시면 스크립트 파일 보시면은 에코 명령어가 여러 개 있었어요. 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에코 다 없애고요. 없애고 에코 명령 하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에코하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열고요. STM 코드 다 적고 마지막 STM 코드에서 쌍따옴표 닫습니다. 에코 명령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sys_import 페이지를 내용을 이렇게 변경한 후에 저장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해당 파일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죠? 우리가 전에 봤던 내용 똑같죠?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출력 리다이렉션을 이용해서 터보 쓰고요. 터보 쓰고 파이어폭스 sys_import page.html에서 해당 HTML 코드를 파이어폭스로 읽어드립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를 이렇게 어디 있나요? 이 내용을 이렇게 에코 많은 명령어들을 하나 에코 명령어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라는 게 있죠. 이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갈 겁니다. 자, 에코 하나로 다 했네요. 자, 타이틀입니다. 시스템 인포메이션 리포트입니다. 자, 바디 페이지 본문에 시스템 인포메이션 리포트 H1 태그는 헤드라고 해서 폰트 크기입니다. 예. 자, 이게 기본 코드고요. 여기에서 추가를 시켜 볼게요. 자, 타이틀이라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에 stem information report라는 스트링 값을 할당시켰습니다. 자, 변수. 자, 그런 다음에 이 변수의 값을 우리가 여기 대입시켰습니다. 타이틀과 타이틀 사이에 달러 타이틀. 달러 타이틀은 것을 누구를 가리키냐? 위에서 정의한 이 변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 변수의 값이라는 표현이에요. 달러라는 것은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얘는 뭐 같다? 달러 타이틀이 없고요. 시스템 인포메이션 리포터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코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변수를 활용해서. 자, 똑같이 바디에서도 달러 타이틀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달러 타이틀 결과는 다음 페이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와 상수 생성인데 자, 먼저 셀 프론트에서 변수명 이꼴 값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볼게요. 자, foo equal yes입니다. foo equal yes. 자, 그러면 foo라는 변수를 정의한 겁니다. 변수명이 foo예요. 여기에 yes라는 값을 입력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echo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echo $4입니다. 어떤 변수의 값을 확인할 때 달러를 받듯이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입력된 값을 echo 화면에 표시해라. 그래서 yes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많이 범할 수 있는 에러가 나오는 건데 $풀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풀이라는 이 변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빈 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실습을 하시다가 echo 실습하시다가 변수 값이 출력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수명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지정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 변수명은 알파벳, 숫자, 밑줄 기호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명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또는 밑줄입니다. 이 말은 숫자, 밑줄로 문자 밑줄인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숫자로. 자, 그 다음에 공백 및 구두점은 안 됩니다. 점이 오면 안 됩니다. 밑줄 있어, 밑줄. 언더라인. 자, 구두점 대신 언더라인을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자, 공백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할당문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변수명, 등호, 변수값 사이에 빈칸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설명에서는 이렇게 띄워서 있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fu equal 그 다음에 값 이렇게 적습니다. 반드시 붙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예제하고 또 다른 변수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 중에서 한균 변수 또는 셀 변수 중에서 이렇게 쓰죠. 호스트 네임, 컴퓨터 이름이죠. 컴퓨터 이름. 자, 달러 호스트 네임입니다. 이 변수 값을 출력할 때는 달러라는 걸 씁니다. 변수의 값이라는 의미로. 자, 그러면 요 sys 언더바 import 페이지에 요 내용이 담겨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신 후에 저장하시고요. 얘를 파이어폭스에서 읽어오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인포메이션 리포트 4, 그 다음에 달러 호스트 네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달러 타이틀은 요 내용이 다 출력이 되는 겁니다. 로컬 호스트 로컬 도메인 기본 컴퓨터 이름입니다. 자, 히어 문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앞서 맛보기에서 했기 때문에 얘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히어 문서를 활용한 내용입니다. 예제입니다. 자, 타이틀은 변수입니다. System Information Report for 달러 호스트 네임 아까 똑같죠? 자, 여기에서 이제 current 타임이라는 변수를 current 언더바 타임이라는 변수를 정의한 겁니다. 타임 언더바 스탬프는 변수를 정의한 겁니다. 자, 달러 데이트 더하기 %x %r %z인데 자,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데이트하고 %x 의미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샘 프롬프트에서 이와 같이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데이트 더하기 다운표 열고 %x 다운표 닫고 그러면 x는 s는 여기 연도 날짜가 날짜 x 날짜 r은 시간에 나옵니다. 자, z는 타임존입니다. 우리나라는 KST라는 타임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스탠다드 타임존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시간이 정상이 되죠. 그래서 변수명은 current underbar time입니다. 자, 그 다음에 time underbar stamp라고 해서 generated 달러 current underbar time. 자, 위에서 요 변수 값을 불러오는 거죠. 자, 그러나 by 달러 유저, 달러 유저라는 것은 현재 로그인 사용자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들을 합해서 이렇게 나오죠. 달러 타이틀, 달러 타이틀, 달러 타임 언더바 스탬프 하고요. 자, 그 다음 히어 문서 썼습니다. 자, 캐스로 해서 에코 대신이죠. 에코. 그 다음에 히어 문서의 시작을 언더바 EOF 언더바. 자, 그 다음에 언더바 EOF 언더바. 이렇게 끝납니다. 자, 끝나는 이 언더바 EOF 언더바에서 빈 여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 마지막 기준에 첫 번째 무조건 언더바 EOF 언더바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HTML 코드로 파일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폭스에서 이 HTML 파일을 읽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나오죠. 제니트 나오죠. 날짜 나옵니다. 시간 나옵니다. 타임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임존이 플러스 9예요. 플러스 9. 그래서 플러스 09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향식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방식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향식 설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상위 단계들을 정의하고 자, 이러한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가는 과정을 하향식 설계다. 즉, 단계를 이렇게 나누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불러요. 자, 어떻게 예를 들냐면 장보기 집에서 시장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을 한번 쭉 적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탄대요. 그 다음에 차를 탔으니까 시장까지 운전해서 가겠죠. 그 다음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삽니다. 그 다음에 차를 빼서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집 다 왔으니까 주차를 하겠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을 보러 갔다가 집에까지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차를 주차하게 되면 먼저 주차공을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비밀공간으로 이동한 후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 엔진을 끄야 되겠죠. 자, 끄는 것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키를 돌려서 시동 끄게 되고요. 키를 이제 뺍니다. 차의 엔진을 끈 후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깁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예. 그 다음에 차에서 나오고요. 차를 잠그게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딥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하향식 설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하향식 방식과 좀 비교해서 하게 되면 sys underbar import page.html이 하향식 설계에서 이런 식으로 가신대요. 페이지 열기, 페이지 헤더 열기, 페이지 제목 정하기, 헤더 닫기, 본문 열기, 뭐 정보 출력하기, 날짜 및 시간 출력하기, 페이지 본문 닫기, 페이지 닫기. 즉 뭡니까? 순서대로 진행되는 순서대로 코드 자체가. 자, 따라서 우리 코드를 쓰면 차를 주차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이게 다 끝나고 그다음에 그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순서대로 뭔가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향식 설계하는 것이. 자,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변수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지금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함수. 자, 기본 형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셀 함수 정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얘가 셀 함수다. 그래서 셀 함수 면칭이 나오겠죠. 갈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시작과 끝을 중간 갈로로 표현합니다. 자, 커맨드입니다. 펑션에서 어떤 수행할 커맨드를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턴 끝났습니다. 이 함수가 어떤 리턴 값을, 즉 함수를 호출한 곳에 돌려줄 값이 있으면 리턴 뒤에 돌려줄까 반응 값을 명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펑션이 없습니다. 그걸 바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예제를 한번 바로 가볼까요? 자, 여기 오타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주석이 오타입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셀 펑션 데모입니다. 연습입니다. 자, 요런 내용은 담긴 파일을 만듭니다. 부의 편집기에서 tt라는 파일로 얘를 저장합니다. tt라는 파일로 얘를 저장합니다. 자, 펑션 펑트 그 다음에 갈로 열고 닫고요. 그 다음에 펑션 함수의 시작이다, 끝이다 표시해 주시고 echo step 2 return 종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용자 정의 셀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cho에서 화면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funct 함수 셀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하게 되면은 이 호출된 이 펑션 funct라는 함수가 수행이 됩니다. 즉 echo step 2니까 이 step 2라는 스트링이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turn 함수가 종료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echo 명령어가 수행이 됩니다. 스텝 3. 네, 결론적으로 화면에 뿌려주는 것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함수를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변수라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라는 것이 있고 전입 변수가 있는데, 자, 전입 변수는 모든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함수 포함해서 모든 코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펑션이라는 이 함수 내부에서 정의된 변수는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이 풀라는 것이 현재 로컬 변수다. 로컬한 것이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풀은요, 이 funct1 언더바 1이라는 이 함수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 로컬 이 변수는 funct 언더바 2라는 이 함수에서만 사용 가능한 함수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함수에 funct 언더바 1, funct 언더바 2 각각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함수 변수 이름 있죠. 정의 변수로 불러요. 정의 변수. 이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에 정의하지 않은 요 변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사용자 정의를 하고요. 한번 밑에 보시면 echo 다음 별이고요. 글로벌 그 다음에 콜론 푸 이꼴 $푸. 자, 얘는 글로벌의 전역의 약자입니다. 전역 변수의 푸 값을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자, 펑트 언답 1 하게 되면 얘가 호출되겠죠. 호출돼서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로컬 풀을 정의했고요. 푸 이꼴 1 에코. 자, 이 값 출력합니다. 펑트 언답 1 콜론 푸 이꼴 $푸. 여기서 $푸는 이 푸가 되는 겁니다. 이 푸. 자, 그 다음에 수행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에코 글로벌 해서 다시
얘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다시 펑크 언더바 2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걔가 수행이 되고 echo 명령에 의해서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글발해서 다시 한번 더 출력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결과 보시게 되면 0, 1, 0, 2, 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지읒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립 변수가 있다. 영어만 뭐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읒 변수가 있고 정립 변수가 있다. 자, 요거 이제 G 에디트나 보에 편집기 가지고 이렇게 요 내용을 작성하셔 가지고 테스트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sys underscore import 페이지 파일에 추가할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을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추가시키고 싶어요. report underbar uptime이라는 사용자 중의 함수고요. here document 방식으로 해서 자, stem uptime. 자, uptime이라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가보시게 되면 셀프 프롬프트에서 uptime 입력하게 되면은 이러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설명 가볼까요? 이 uptime 명령어는 현재 시스템의 업타임 정보를 보여줍니다. 어떤 점이 두 개의 유저가 있고 이제 부하가 평균이 얼마다. 자, 그다음에 언제부터 업이 되고 업 유지 시간, 업시 된 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업타임입니다. 업타임.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2는 여기는 폰트 크기 차이인데 S1, S2 있었죠? 예,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PRA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여기 우리 실수 예제를 같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현재 HTML 코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코드를 입력하시게 되면 화면에 우리가 업타임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요거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했네요. 자, B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부회편집기 그림에서는 부회편집기 사용했는데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우리 좀 전에 봤던 내용이죠. 자, 그런 다음에 실행 권한을 755 실행 권한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럼 화면 이렇게 부러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출력 리다이렉션 지정해서 b.html을 우리가 파일로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일박스에서 해당 html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크 스페이스, 리포트 너 디스크 스페이스 정의 함수입니다. 자, df 명령어입니다. 자, 볼게요. 이 df 명령어는 파일 스템별 전체 공간, 사용 중인 공간, 요 공간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df h만 입력했을 때, 자, 파일 스템, 현재 보니까 제가 쓰던 리눅스에서는 파일 스템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눅스를 자동 설치를 했거든요. 파티션, 파일 스템은 파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 나오고요. 유저도 나옵니다. 그 총 사이즈고요. 그다음 유저드 얼마큼 사용했냐, 그다음 available 얼마큼 나오느냐, 이게 여유 공간 정보고요. 사용 중인 공간이고요. 전체 공간입니다. 자,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자, df 사용해서. 자, 그 다음에 du입니다. du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 명령어는 현재 디렉토리 또는 지정한 디렉토리의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자, 예제 보시게 되면 du-sh입니다. -sh. 자, s는 서물의 약자고요. 합해서 보다는 얘기고요. 자, 디렉토리 명시를 안 했죠. 그러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입니다. 보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6KB 밖에 안 되네요. 자, 이 예제에서는 여기에 빠져있네요. 슬래시 홈 센토스 디렉토리 지정했습니다. 슬래시 홈 슬래시 센토스, 이 센토스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대해서 디스크 유세이지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을 B라는 파일에 합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다 정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거 작성해 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셀프 프롬프트에서 b 출력 리다이렉션 b.html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이어폭스 b.html 순서를 입력하게 되면은 파이어폭스가 실행되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